대한민국의 온 국민은 북한의 미사일을 대비하기 위한 사드 배치에 찬성하고 국론을 통일하자. 중국과 일본은 동북아 평화를 위해 영토 분쟁에 있어서 유엔 중재재판소의 판결을 수용하라. 오늘 해방 71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한국은 매우 복잡한 국제사회의 불안정한 정세와 북한의 지속적 도발과 국내의 여러가지 어려운 정세 속에 처해 있습니다. 1세기 전에 한국은 대원군의 세국 정책의 영향으로 국제사회에서 우물 안의 개구리와 같이 너무나 국제사회의 흐름을 알지 못했고 외세를 이겨낼 국가적 힘도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명치유신을 통해 신기술로 개화된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던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은 광복 71주년을 맞이하면서 여태까지 누리지 못했던 독립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유일하게 원조를 주는 나라로 경제적으로 신장하면서 세계 10대 경제대국의 대열에 들어섰습니다. 그동안 개혁 개방한 중국도 경제적으로 크게 발전하여 G2에 도달했으며 그동안 키워온 경제력을 바탕으로 남중국해에서 동남아와 유럽으로 나아가는 해상 통로를 확보하고자 영토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되돌아가고자 하여 군국주의 향수를 되살리고자 하는 일본은 동중국해 센가쿠 열도를 자신의 영토로 점유하고 중국과 긴장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위안부 문제로 한일 관계가 매우 어려웠는데 지난 연말 아베 수상의 위안부 징용에 대한 인정 및 사과와 위안부 배상 재단 설립 협상 타결로 한일 관계는 지금 상당히 원활한 상황으로 호전되고 있으며 일본의 극우 세력이 도발하는 혐한 시위에 대하여 법적 제재까지 할 정도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북한의 김정은이 끊임없는 미사일 발사와 핵개발로 국제사회와 한국을 향하여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샬롬 나비는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평화통일이라는 진정한 광복의 길을 공고히 세우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천명합니다. 1. 일본은 지난해 말에 타결된 한국과의 위안부 협상 내용을 성실히 실천에 옮겨야 한다. 일본은 과거 식민지 지배의 잘못을 솔직하게 사과하면서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일본은 작년 12월 28일 우리 정부와 타결한 위안부 문제 해결 의지를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사과의 행동으로 진지하게 실천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그 첫걸음으로 일본은 지난 7월 28일 현판식을 갖고 화해의 치유재단으로서 공식 출범한 위안부 지원재단 기금 출연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인 독일이 프랑스와 폴란드와 이스라엘 등에 얼마나 진솔하게 과거를 뉘우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무한정의 배상을 책임지겠다는 자세를 배워야 한다. 그래야만 일본과 한국 사이의 진정한 우정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2. 중국은 국제사법위원회의 결정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지난 7월 12일 네덜란드 소재 유엔 상설 중재재판소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중국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중국은 국제법을 준수하여 이번 유엔 상설 중재재판소에서 결정한 남중국해 영토 분쟁에 대한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이 지역에서 군사적인 긴장을 높이는 행위를 하지 말기를 바란다. 패소 판결 후 이에 불복하는 중국과 이를 지지하는 미국은 서로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권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일본도 중국에게 이 판결을 수용하라는 주장에 상응하게 동북아의 평화를 위하여 더 이상 센가쿠 열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으로 중국과의 긴장을 도모하지 않기를 바란다. 일본도 중국과의 영토 분쟁에 있어서 유엔 상설중재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해야 할 것이다. 일본은 한국과의 독도 분쟁에 대하여는 유엔에 제소할 것이 아니라 식민 지배를 사죄하는 뜻으로 그 영유권을 포기해야 한다. 그래야만 무력이 아닌 평화와 대화를 통한 동아시아의 평화가 유지될 것이다. 3. 한국도 친미를 기본으로 하되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독자적인 외교력과 국방력을 갖추어야 한다. 오늘날 신고립주의로 일컬어지는 미국 우선주의를 선택하는 트럼프를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세운 미국 사회의 분위기로 모아 우리 한국도 항상 미국에만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현실이 가시화되고 있다. 트럼프는 한미 FTA를 재협상하고 주한미군의 주둔비를 부담시키고 심지어는 한반도를 지킨다는 혈맹의 약속을 깨고 미국의 이익을 위하여는 미군 철수까지 시사하고 있다. 100년 전 미국을 의존한 조선은 가스라테프트 밀약에 의하여 믿었던 미국에 배신당하고 일본의 국권을 넘겨주었다. 미국 공화당 후보 트럼프의 등장은 100년 전 악몽을 떠올리게 만든다. 4.
북한의 유일한 생존의 길은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가 아니라 평화의 대화로 나오는 것이다. 북한 김정은은 핵과 미사일 개발에서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대화의 길로 나와야 한다. 북한은 정권의 생존을 위하여 핵을 개발하고 각종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면서 미국과 한국을 겨냥하고 있다. 이는 북한 정권의 생존을 위하여 바른 길이 아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하였다. 정부는 북한 인권 기록서를 상설해 북한 주민의 인권 침해와 유린을 감시 기록해야 한다. 미국 행정부와 유엔 북한 인권위원회에 의하여 인권 유린의 책임자로 김정은이 기소 대상이 되고 있다. 북한은 노예 국가라는 누명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북한 주민의 인권을 개선해야 한다. 북한은 오늘날 가장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있으며 노동자들을 각 나라로 수출하여 노예처럼 일을 시키고 임금을 착취함으로써 서방으로부터 노예 국가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정부는 3월 초 통과된 북한 인권법에 명시된 대로 북한 인권 기록서를 설립하고 이를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에 연계시켜 역동적으로 가동시켜야 한다. 6. 우리 국민들은 국가 안보를 위하여 사드 배치를 허용하고 국제사회의 높은 도전의 파고를 헤쳐나가고 평화 통일을 이루기 위해 사회 통합을 이루어야 한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중국과 일본, 미국과 러시아, 공격적인 북한의 틈바구니 속에서 이념적이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어야 한다. 오늘날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이라는 외세의 높은 파고 속에서 100여 년 전 식민지 쟁탈 과정에서 무능하여 분열되었던 그리하여 국권이 상실되었던 잘못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북한의 핵과 연이은 미사일 발사 실험과 이에 대한 중국의 무책임한 방임에 직면하여 한국은 미국의 방어무기인 사드의 국내 배치를 허용할 수밖에 없다. 사드 배치 지역인 성주 주민들은 님비 증후군으로 배치 반대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 사드는 전자파 공해가 없다는 것이 판명된 이상 우리는 사드 배치가 우리의 안보를 위하여 선택할 수밖에 없는 가장 효과적 방어수단임을 인정해야 한다. 이미 3대 세습 왕조로서 한때 지상낙원이라고 가명을 쓰기도 했던 북한은 오늘날은 국제사회에서 노예국가로 낙인 찍혔다. 우리 사회의 종북 좌파들은 이러한 북한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미 지나간 시대의 맹목적 이념 추종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 7. 한국교회는 용서, 사랑과 화해를 이루는 사회통합을 위하여 선구적인 역할을 하여야 한다. 우리의 광복절에는 특히 일본군에 의한 우리 선조들과 애국열사에 대한 탄압과 인권 유린으로 인한 원한의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다. 이제 한국교회는 이번 위안부 협상을 계기로 한일 관계를 과거 지향적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앞장서 나가야 한다. 한국은 도전적인 북한, 이중성을 보이는 중국, 위안부 협상을 타결한 일본, 미국 우선주의의 징후를 보이는 미국과의 관계도 독립국가의 주도적인 역량을 키우면서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